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박소정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지만 동시에 각종 질환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누르고 또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오늘은 손저림 현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은 손저림 현상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부 전문의 이준구라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손저림이나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손저림 현상의 원인은 뭔가요? 우리가 통상 저림이라 얘기하는 거는 통증의 분류 기전 중에서 신경병성 통증에 해당합니다. 어떤 신경이 어디 위치에서 눌리냐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많은 거는 손목에 있는 부분들에서 압박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제일 흔하고요. 이럴 경우 엄지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절반까지 저림을 호소하게 되고요. 두 번째 많은 경우는 주간 증후군이라 해서 팔꿈치에 있는 부분에 척골신경이 눌리게 되고 이럴 경우는 다섯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나머지 절반 부분에 저림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손목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손목 터널 증후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손목 터널을 얘기하게 되면은 다른 말로 수근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손목의 앞쪽에 있는 부분, 뼈와 인대로 구성됐던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 안쪽에는 9개의 힘줄과 그다음에 정중신경이 위치하게 되고요. 이게 특별한 원인이 없더라도 압력이 높아지거나 상대적으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신경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엄지부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절반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흔히들 명절 증후군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생각을 하는데 이 손목 통증을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이 눌린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저리거나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이게 더 많이 눌리게 되면 손목을 털거나 주무르거나 내지는 심하게 될 경우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손에 어떤 미세한 동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더 진행하게 되면은 특히나 엄지 둔덕 같은 경우에 근육이 말라 보이면서 살이 빠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보게 되면은 단추를 끼는 동작이거나 젓가락질하는 동작에 불편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확실히 통증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이 내리게 되면 의사들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신경병성 통증에 쓰는 약물들은 증상을 시킬 수 있지만 신경에 대한 어떤 작용한 약물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또는 심지어 구토까지 호소하시는 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어떤 물리치료가 있게 되고 물리치료는 열치료 중에서 적외선 램프나 어떤 파란핀 그리고 또 전기치료 같은 걸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 하게 되면 좀 더 침습적이지만 수술적 치료가 전 단계에서 신경에다가 직접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환자들한테 효과가 빠르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증상을 빨리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이후에도 증상이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근관에 있는 부분들을 인대를 절개를 통해서 그 앞에 압력을 낮춰주게 되고 상대적으로 신경을 편하게 하고 그 공간을 넓혀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손저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틴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손목에 있는 어떤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윗부분을 손가락이나 어떤 딱딱한 물체로 타진을 시켜봅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자극으로 인해서 손의 저림 현상이나 통증이 유발되는지 보는 네. 검사가 되겠고 두 번째 검사 팔렌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손이 가만히 있게 되면 수근관 내 압력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젖히게 되면 그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어떤 신경 증상이 유발하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고 우리가 손목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양쪽 손목을 맞닿은 상태에서 60초 이상 유지해 볼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 60초 이내에 증상이 재발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 검사상 양성이 되겠고 좀 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 중에 여성이 77.5%, 또 남성이 22.5%로 여성이 약 3배 많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특히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에 폐경 이후에 발생하는 빈도가 제일 높고요. 이게 50대 이후에는 여성에서 5배까지 많아집니다. 이런 이유는 결국에 생리가 끝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게 어쨌든 손목 터널 증후군과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내지는 호르몬 치료 받으신 분들한테 손목 터널 빈도가 높다는 것 자체도 결국에 이 질환 자체가 어떤 호르몬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 손목에 무리가 되면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부목 촬영을 통해 가지고 손목을 좀 쉬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충분한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은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아플 때 느끼는 어떤 아쉬움보다 본인 소중한 손을 좀 더 아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게 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이준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들의 손목 건강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